광명동굴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징용하여 광물들을 캐던 곳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들의 피난처로 사용되기도 했고, 폐광이 된 후에는 새우젓 저장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광명동굴입니다. 광명동굴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테마와 함께 동굴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연중 12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좋지만 비나 눈을 피할 수도 있어서 사계절 언제라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도심 속 동굴 테마파크인 광명동굴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가항로에 위치한 광명동굴 입구입니다. 입구 옆으로는 석탄을 실어 나르던 광차의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 위에는 느린 우체통이 있는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탄압과 수탈 속에서 일해온 광부들의 삶과 연을 기리며 세운 광부석상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할머니들이 소녀 시절에 좋아하시던 꽃과 나무로 가꾼 꽃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명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을) 일하고 (40년) 갈증을 견뎌온 광명동굴이 세상 밖으로 희망의 이야기를 실어 나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바람길은 동굴 안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길을 따라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광명동굴이 개발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위해 이곳에서 힘들게 일했던 광부들의 사진과 그들이 벽에 남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겨내고 숨가쁘게 오르내리던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동굴 안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통로인 워멀광장입니다. 워멀광장은 동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출발점입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의 조명등이 반겨주는 빛의 공간입니다. 어둠 속에 아름다운 존재인 빛을 주제로 하는 아트 프로젝트 공간입니다. LED 조명과 뉴미디어 기법을 이용한 각종 빛의 모습들이 휘황찬란하게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빛의 공간을 지나면 동굴에 빛나는 생명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벽면에 붙어 사는 젤리팻들과 동굴 안을 떠다니는 어비스들이 황금을 먹고 빛을 내뿜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밝게 빛나는 조형물을 보니 한층 더 아름답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수조가 보입니다. 부와 복을 기원하며 황금 색깔 물고기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고가의 관상어 금용이라는 물고기입니다.
그 옆 수조에는 작고 귀여운 황금 색깔의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광명동굴이 금을 캐던 광산이어서 금과 관련된 전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람 방향을 따라 계속 이동하면 동굴예술의 전당을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동굴예술의 전당은 수많은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공연과 어둠을 배경으로 한 빛과 미디어 쇼가 진행되는 곳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공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동굴 아쿠아월드입니다. 동굴 안에서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매우 신기한 공간입니다. 마치 입으로 수조 벽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한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동굴 아쿠아월드는 국내 최초의 동굴 속 아쿠아월드로 1급 안반수를 이용해 토종 물고기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빨이 있는 물고기 피라냐입니다. 아마존에서 서식하며 식인어로 잘 알려져 있는 물고기입니다. 빛깔이 아름다워 열대어의 황제로 불리는 디스커스입니다. 생김새가 인디언 칼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인디언 나이프 피쉬. 몸의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유리처럼 투명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글라스 캣피쉬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세계의 다양한 물고기들과 함께 우리나라 맑은 하천에 사는 물고기 갈견이까지 볼 수 있는 동굴 아쿠아월드는 정말 이색적이면서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다음은 황금길로 이어집니다. 동굴의 벽면이 온통 황금색입니다. 역사적으로 광명동굴은 1912년 일제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1954년까지 수백 킬로그램의 황금이 채굴되었고 아직도 동굴 내부에는 황금이 묻혀 있을 거라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광명동굴은 황금을 테마로 꾸며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의 초신성을 알리는 안내판과 함께 어둠 속에 시선을 끄는 조형물이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천정 저 높은 곳 끝에서 반짝이며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광명동굴을 찾은 방문객들의 소망을 적은 14,856개의 황금패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마다 별을 보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부와 행복을 기원하는 풍요의 여신이 있습니다. 풍요의 뿔에 있는 황금주화를 만지면 부와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의 소망을 담은 황금패를 전시 보관하는 소망의 벽입니다. 구입한 황금패는 황금길에 1년간 보관되어 방문객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 관람구역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시원스럽기만 한 황금폭포입니다. 높이 9m, 넓이 8.5m로 분당 1.4톤의 지하 안반수가 폭포가 되어 낙하하는 황금폭포는 동굴 속에서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굴 지하 세계로 이어집니다. 황금폭포로부터 지하 세계로 이어지는 길은 163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하는데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 임산부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히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황금궁전이 보입니다. 6개의 거대한 황금 기둥과 아이샤의 황금망치가 있는 황금궁전은 아이샤를 만나 행운을 기원하는 공간입니다. 요정 아이샤는 돌멩이를 황금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샤의 주문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샤 앞으로 황금의 방이 있습니다. 동굴요정 아이샤가 만들어낸 황금 보물과 보물 상자가 가득 차 있는 황금의 방은 소망을 담아 행운의 동전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담은 동전이 누군가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동전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부금은 문화복지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광명동굴은 2021년 한국관광 100선에 들어가는 관광지로 다양한 테마와 멋진 조명, 그리고 동굴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동굴 지하 호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래에 보이는 동굴 지하 호수는 지하 2레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안반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하 작은 호수에 비치는 신비로운 불빛은 호수에 숨겨진 또 다른 엄청난 동굴 세계를 상상하게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아쉽게도 광명동굴의 일부 구간은 코로나로 인해 관람이 제한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판타지 메타 갤러리는 어떤 즐거움을 줄지 기대를 안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용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 그 아래에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판타지 영화 반지의 제왕, 호빗, 킹콩 등을 제작한 뉴질랜드 웨타 워크숍이 2달여 동안 제작한 국내 최대의 용입니다. 광명동굴은 어둡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중간중간 직원분이 알려주시고 바닥이나 통로 등의 방향이 잘 표시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소망의 황금숲입니다. 방문객들의 소망이 담긴 황금패를 모아 매년 약 2만 개씩 활용하여 꾸민 공간으로 소망을 모아 결실을 맺게 해주는 행운의 황금나무 아래서 소원을 빌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갑자기 헐크가 등장합니다. 동굴 안의 온도가 12에서 13도라고 하니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가벼운 외투를 챙겨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갱도에서 작업하던 광부들이 목마름을 달래주던 생명수에 관한 설명을 잠시 보고 불로장생 계단을 향해 이동해 봅니다. 이 계단은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4초의 수명 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불로장생의 십장생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불로문이라는 통로를 만나게 됩니다. 불로는 늙지 않는다는 말로 예로부터 이 문을 지나가는 사람은 무병장수를 넘어 불로장생한다고 전해집니다. 불로문을 통과하면 깊은 동굴 터널이 나옵니다. 이곳 광명동굴은 1950년에서 1953년까지 한국전쟁 당시 지역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한 곳입니다. 광명동굴에는 1912년부터 1972년까지 생산된 광석을 선별하던 선광장이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산업화 시기를 거쳐 폐광 이후와 현재의 동굴 모습을 전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석을 광차에 옮기는 광부들의 모습부터 관광명소로 변모해 관람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구통의 모습과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조구통은 긴 광산갱도에서 광부들이 쉽게 광석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소중한 광산의 유물입니다. 광명동굴의 근대 역사관입니다. 바닥에 쓰여진 폐광의 기적을 이루다 라는 글귀와 함께 마주한 근대 역사관은 광명동굴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관 한가운데에 큰 기계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이 전시관 자리가 과거에는 권양기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권양기는 경사가 있거나 수직의 갱도에서 광물을 상부로 운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역사 현장인 당시 광부의 노동 현장을 사실감 있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라를 잃은 서름과 핍박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던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전시물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과정까지 모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순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들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광명동굴입니다. 광부들은 갱도 속에서 낙서를 남겼는데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무사 안전을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대 역사관에는 광명동굴의 다양한 역사와 전시물이 있는데요.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굴에서 채굴된 금과 은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광물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 시대의 과정을 지나 1972년 폐광된 후 40여 년간 소래포구 새우젓 저장고로 활용된 광명동굴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약 1km의 수평갱도를 따라 1년에 3천여 통의 새우젓이 동굴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이는 발효와 숙성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하여 역사,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관에서 나오면 광차 한 대를 볼 수 있습니다. 광차는 파손이 일어나기 쉬워 목재에 철판을 고정한 형태로 사용하는데요. 광명동굴에서 크고 작은 광석들을 실어 나르던 광차의 옛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이번에 마주하는 곳은 동굴식물원입니다. LED 빛을 통한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이 성장하는 동굴 속 식물원으로 수족관에서 분해된 물고기의 배설물과 유기물이 물과 함께 식물의 영양분 역할을 합니다. 식물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와인 동굴로 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와인 동굴로 가는 길목에는 광명동굴에서 흐르는 천연지하 안반수를 볼 수 있습니다. 천연지하안반수는 7수인데요. 이 광명동굴 천연지하안반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토종 물고기가 서식하는 아쿠아월드뿐만 아니라 실제 식물이 자라는 친환경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의 마지막 코스인 와인동굴에 들어서게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식을 알게 됩니다. 와인은 그루지아 카프카즈 일대나 페르시아의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와인은 오랜 기간 숙성해 색과 향, 그리고 맛을 담을 수 있는 술인 만큼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이렇게 총 3번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이용해 만들어진 한국 와인의 소개와 와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와인잔에 와인이 따라지는 멋진 간판의 모습을 지나면 꽤 넓게 조성되어 있는 와인 동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 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팔도의 와이너리 정보를 알려주는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다양한 와인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원래 와인 시음대가 있어서 각자의 취향대로 시음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와인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시음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중 12도인 광명동굴을 통해 대한민국 국산 와인의 메카가 되고 있는 광명시입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광명동굴은 세계가 놀란 폐광의 기적이라고 불리웁니다. 1912년부터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쳐 현재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광명동굴은 광물을 채취하던 광산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석회동굴의 종유석이나 석순 등은 볼 수 없지만 멋진 조명과 다양한 테마로 볼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광명동굴에서 웅장한 지하세계를 탐험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